이제 정말 가을 기분이 납니다. 왜냐면 우리 내일 아침 오신 주부 여러분들 옷차림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. 네. 아침 저녁으로는 이불 안 덮고는 좀 안 되겠던데요? 그렇죠. 그죠? 그러면요. 가을은 그저 뭐라고 결실의 계절이라고 했죠. 천고마비. 여자들한테는 안 되지만은 살찌는 계절이죠. 또 그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계절이죠.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나 또 이러다가 이것 좀 봐. 나는 이거 어머 이것 좀 봐. 놀랬지?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래? 야, 강내이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. 네. 그죠? 야, 이거 정말 먹음직스럽네. 이 강냉이. 근데 이 옥수수 탐스럽죠? 그래요. 이 옥수수는 왜 이렇게 가볍나? 근데 옥수수 보면서 말이죠. 씨를 안 뿌리면 수확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. 봄에 농부들이 씨 뿌려서 이거 참 얼마나 그치 말고 갑자기 인사하고 들어가시니까 전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. 신기하잖아요. 그래요. 네. 뿌린 만큼 우린 거둡니다. 그렇죠. 자연은 인간들이 한 만큼 반드시 보답을 하고요. 네. 자, 오늘 손님 소개해드려야죠. 네. 가을 바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람이 이려오란 노래를 하신 분입니다. 가수 이용 씨 모십니다. 예. 어서 오세요. 아이고. 앉아. 이야. 예. 결실의 계절이라더니 왜 이렇게 주물럭거려요? 참. 오랜만입니다. 요즘 바쁘게 지내신다고요? 네, 요새는 뭐 신곡도 나오고 세월과 사랑 못 들어보셨죠? 그걸로도 좀 띄고요. 그리고 또 저 이라디오에 신바람 노래방이라고 있어요. KBS 이라디오. 네, 근데 AM이라서 조금 약한 감도 있는데 그게 뭐 어쨌든 이용의 신바람 노래방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막 30kg 장비를 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. 맞아요. 이름 걸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드는 거예요. 그렇죠. 신경 쓰이죠. 자기 이름이 걸렸으니까, 그죠? 그렇죠. 뭐 저는 뭐 어디서나 뭐 노래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이름이 걸리나 안 걸리나 뭐 어쨌든 뭐 시키면 열심히 해요. 하여튼 이용 씨는 정열의 탱고야 정말. 뭐 한다면 정말 열심히. 탱고 그러니까 제 이름 비슷합니다. 탱님, 탱고. 고는 같으네. 네. 그 요즘 뭐 AM이나 FM 큰 차별이 없죠. 뭐 FM 들으시는 분들은 FM 들으시고 라디오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AM 들으시는 분은 또 계속 그 고소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예. 그거 참 전에 이택림 씨가 하던 프로잖아요. 그래요? 예, 그 프로였어요. 그럼 잘 되게 돼 있어요. 그거에서 잘 되니까 여기로 이제 사랑방도 하시고. 그런데 참 그 이름 걸고 하는 거 참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섭외하려면 상당히 힘들죠. 응? 섭외가 참 힘들어요. 네. 그리고 제가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래방인데 출장 노래방인데 그냥 어디든지 이제 제가 얼굴이 있으니까 명함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해와라.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신한국당 그 경선에 했던 그 후보 주자를 이렇게 섭외를 다 해놨어요. 그러고서 다음 주에 갑니다. 몇 시에 갑니다. 애창곡은 뭡니까 하고 다 해놨는데 또 가려고 보니까 그 바로 전날 그 경선이 했어요. 근데 그분이 안 되신 거예요. 근데 안 되셨는데 가가지고 자 노래 부르시죠.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. 이거 해도 하실 수 없지 않겠냐고. 그러니까 오지 말어 이러시더라고요. 이제 뭐 저희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이제 잡히셨고 이용 그러면 이제는 이제 참 뿌리가 내렸는데 말이죠. 한국에 그러니까 다시 온 지는 얼마 됐죠? 벌써 한 9년 정도 됐죠. 88년도에 왔으니까. 그랬습니까? 네, 오래됐죠. 네. 그래 갑자기 미국 가서 우리는 참 놀랐는데 참 그 어때요? 다시 오니까? 뭐 처음에는 좀 망설이고 또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뭐 따르지 않았었어요.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안정도 됐고 이제 뭐 오기를 잘했다. 그 역시 내 나라가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근데 오시는데도 많이 망설였다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한국에 다시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? 계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컴백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88년도 4월 13일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
그때 이제 임종차 왔는데 그때 이제 와서 아버님이 유언하시기로 네가 가수하다가 그런 일이 큰 일이 생긴 거니까 다시 가수가 됐을 때 다시 컴백이 됐다든지 다시 하다가 그 일을 뭐 해명이든 어쨌든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해라. 그게 유언이고요. 또 이제 직업 바꾸지 말아라 하는 게 또 마지막 말씀이시고요. 미국 처음 가면 고생하죠, 그죠? 그건 뭐 우선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? 그죠.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회화 공부를 하고 간 사람도 실제 가서 부딪히면 어려운 게 일단은 언어고 그다음에 무슨 평범한 생활하던 입장도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그야말로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분이 정말 막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생활 시작하자니 그것이 커다란 벽이었을 테고 그래요. 뭐 각오를 하고 갔었겠지만 어떻게 생활을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갔나요 미국에서? 뭐 처음엔 뭐 애초에 제가 갈 때도 그 I-20 폼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유학 비자로 갔었어요. 토플도 다 정식으로 봐서 간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 거기 가서 무슨 뭐 교포로 바로 뭐 나이 26, 8에 바로 교포 1세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었고요. 그리고 그냥 학교를 바로 템플대를 이렇게 들어가서 음악 공부를 다시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초급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학점 거기서 또 편입해서 들어가서 70학점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처음에 모든 일이 힘들었었고 그걸 결행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그걸 다 각오를 하고 갔었던 거죠. 저는 그 가족이나 이제 또 이렇게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그 외국 가서 생활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은 제일 큰 게 이제 언어 문제예요. 그다음에 이제 외로운 거. 처음엔 외로움도 느낄 겨를이 없답니다.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뭔가 거기는 일한 만큼 정말 그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? 여기 뭐 어떤 사람들 일 안 하고도 돈 버는 사람도 있긴 하대 가끔 보면 뭐. 근데 거기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한 만큼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같은 거 우선 식생활 여기서 뭐 돈 많이 가져갔어요? 돈은 뭐 하나도 안 가져가서 그 기타하고 3,000불 가져갔으니까 뭐 하나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. 이민 가는 사람 치고는. 근데 그러니까 금전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그 당시에 뭐 제가 하도 갑자기 가는 날서부터 욕을 먹은 거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다 끊어봤어요. 뭐 술, 담배, 무슨 콜라. 커피에 콜라까지도 끊어버렸어요. 그런데 이제 담배, 술이야 안 먹으면 되는 거고, 근데 담배 같은 건 중독이나 뭐 습관이 돼 있는데 끊기가 어렵더라고요. 네, 그런 것도 끊는 게 뭐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가요. 일부러 한 25전 그 정도 되는 건데 한 1,000원? 네, 그것도 좀 처음엔 힘들었었어요. 그러니 말이지. 그런 거 여기서 한국에서 접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참 그 부모님이 병 하나는 안 나셨어 그래? 아버지가 사실 환가 지난 지 10달 만에 돌아가신 건데 참 제가 불효막심한 놈이에요. 왜냐하면 그 건강하시던 분이 물론 간염이 이렇게 만성으로 계셨지만 그게 갑자기 그 어른들 말에 그 간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, 간 졸인다. 아버지 말 안 듣고 가수가 되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중환자실에도 저만 부르고 그랬어요. 저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 제가 효자인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정말 못된 놈입니다 지금. 참 자식들은 참 애물이야 그거 뭐. 참 애물이야. 에이.
그래서 이제 그 병으로 이제 결국 생을 끝내셨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, 그렇다면 참 자식 가슴에, 이용 씨도 가슴에 못 박았지만 아버지께서도 참 영원한 이용 씨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같네요.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이제는 조금 느끼겠는데 그 부모 말씀을 안 듣고서 이렇게 가수가 됐었고, 이왕 말 안 듣고 가수가 됐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셨죠. 이왕 어쨌든 되고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큰일이 닥쳐가지고 그때까지도 제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갖고 이 병에 그냥 갑자기 도지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지만 이 연예인은 참 힘듭니다. 제가 이 형 누나들 다 정말 잘한 것 같지만 경기고등학교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대 나오고 다 그런 공부하는 집안에 제가 가수가 되고서, 가수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처세하게 힘들었어요. 참 살다 보면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벽이라는 데 가끔 부딪히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힘이 되고 그러는 건데,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도움도 없었을 테고, 그러니까 아마 더 힘이 들었겠죠. 힘들지. 그 학비나 이 생활비 같은 거 우선 그게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습니까? 그 뭐 제가 거기 가서 일단 뭐 미국은 뭐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한 사람 벌어서 몇 사람이 뭐 벌어먹는 나라가 아니니까, 제가 그 이 한국 방송, 한인 방송에 가서 이 파타임으로 이제 일을 했어요. 그래서 DJ 했어요? DJ 한 2시간짜리 하고 뭐 편집하고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면 시간당 한 10불 정도 받아서 주급으로 한 150불 냈고요. 그리고 저 교회 나가고 성가대 지휘하면 이제 지휘자 봉급으로 한 450불 나오고,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제가 한 1,000불 정도 벌게 되니까. 미국에서 1,000불이면 아주 큰 돈이죠. 네, 그거 가지고 생활은 됐었고, 또 제가 템플대 등록금이 6개월에, 거긴 한 학기가 3개월이니까요. 4개월이니까 그 한 학기 등록금이 그때 돈으로 제가 21학점이니까 크레딧당 한 90불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학비를 어떤 때는 약간 모자라요. 생활하고 그런 거 보충하기 위해서 제 처가 그때 이제 만 21살의 나이에 그 21살의 나이에 저거를 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두 사람 등록금을 각자 이렇게 자급자족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처가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. 그 부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, 그 어떻게 만났어요? 참 주간지 나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고 본인 입장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그 마음이 빨리 내키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, 그 부인하고의 첫 만남은 어디였어요? 어떻게 해서 그렇게? 애초에 그 저희 아버지가 육사 출신이시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육사 후배시고요. 그렇게 또 연결이 됐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알고는 지냈는데 그렇게 제 처를 그때 뭐 평소에 이렇게 사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. 나이 차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처형이 저하고 이렇게 맞는 나이예요. 그래서 저는 뭐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면 처형하고 지금의 처형하고 될 줄 알았는데, 그때 거기서 이제 필라델피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제 처가 잘해주더라고요. 그 어린 나이에. 그렇죠. 더 어린 나이였는데 오히려 그 집에 가 보니까 제 처형네 방에는 그 조용필 씨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, 아니죠, 제 처형네 제 사진이 걸려 있고, 거기 지금 집사람 저 방에는 조용필 씨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뭐 팬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럴 때였었어요.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뭐 어떻게 저 사진이 걸려, 집안이 이렇게 자매간에 나눠져 있구나 그랬었는데, 어떻게 조용필 씨 사진이 걸려져 있는 그 딸이 제 부인이 된 거죠. 아이러니네요.
그래가지고 바로 결혼을 하셨나요? 결혼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, 6개월 만에 바로 했죠. 바로 하고서 뭐 바로 결혼식 하려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왔고. 한국에서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뭐 축하하러 오시고 그랬었죠. 그리고 이제 한 9년쯤 있다가 이제 아버님 편찮으셔서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? 네.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건가요, 아버님이? 뭐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온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아버지가 88년도 88년도 겨울에, 그러니까 초에 갑자기 병이 이렇게 생기시고 도지시더니 그냥 4월 달에 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와서 임종을 보고 또 그때 아주 오려고 온 겁니까? 아니면 다시 뭐 미국으로 가려고? 아니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시더라고요. 뭐 제가 솔직히 막연한 생각도 들었고 겁도 좀 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전날까지도 정신이 아주 그대로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죠. 그러니까 그냥 그 유언대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서 돌아가가지고 한 2, 3개월 그 이사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달에 완전히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거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제 한국 생활이 우리나라 컴백 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뭐 가요계 컴백은 뭐 생각지도 않았죠 처음에. 그런데 말이죠. 이 20살 먹은 그 처녀가 학교도 그만두고 이영 씨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갖고 이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랬나 공부할 나이 왜 안 하고 이렇게 시집을 왔나 하는 어떤 그런 막 갈등이 있었을 텐데 부인 잘 따라주셨어요? 처음에는 그냥 잘 따라줬었고요. 그리고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외에는 거의 다 제 의견을 따라줬었고요. 그리고 저는 그때는 사실은 경제력도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었죠. 그럼 부인이 그럼 그러니까 제가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오히려 네, 일도 하루에 거의 14시간, 15시간 일했었고 저는 이제 애 보고 집에서 왜냐면 일주일에 20시간 내지 21시간 강의 수업 받는 거 이외에 그 한인방송에 나가고 2시간짜리 프로하고 조금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주일날 그 성가대 지휘하는 거 이외에는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애 보고 그러는 거라서 아직도 우리 애 큰애는요 저 누구 좋으냐 집안 식구 그러면은 할머니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에 엄마 이런 순으로 된 게 이제 좀 순서가 조금 평범치가 않잖아요. 그게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프죠. 부인이 그럼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했으면은 일을 여러 가지를 하셨나 보죠. 여기저기 이렇게 시간제로. 예, 그땐 뭐 여기로 말하면 편의점 같은 뭐 그로서리에서도 나갔었고, 식료품점 같은. 예, 그리고 또 뭐 야채 가게 또 자기 그러니까 뭡니까 친정집에서 하는 야채 가게 나가서 캐시어도 봤고, 그래도 뭐 딸이 친정이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? 그래도 주급 이외에는 뭐 전혀 없이. 미국은 근데 미국식 스타일인 거죠? 네,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암만 딸이라도. 그렇죠. 주급을 조금 1,200불 더 주는 건 있어도 뭐 부자라 그래서 많이 주고 이런 거 없다 아니 이거죠? 팔다 남은 야채 같은 거라도 좀 갖다 김치당. 그거야. 그게 어디라고요. 그래도. 그 의도다 먹었어요 그거는. 그게 어딘데. 그래서 부인 덕을 많이 보셨는데 그럼. 돌아와서 그러면 아버님 때문에 오긴 했고 다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자 이렇게 된 건데 다시 가요계로 컴백하게 된 이유라든가 아버님 유언을 따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 다시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 같은 거 어려움 이런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? 처음엔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. 제가 처음엔 뭐 차도 없잖아요.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. 근데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택시 기사가 저를 알아보더니
옛날 같으면 지방 가서 택시 타고 그러면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요금도 내지 않고. 그럼. 지금 뭐 중간에 내리라고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안 좋다는 걸 느꼈었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뭐 제가 해결할 문제가 있었으니까 돈이 빚으로 시작된 거죠. 그러니까 뭐 사글세 아파트에서 방에서 시작해갖고 그거 갚기 위해서 또 처음에 뭐 그 빚진 거 갚기 위해서 그 밤무대를 떼어야 되는데 밤무대를 제가 섭외하려고 그러니 돼요. 여론은 그렇게 안 좋은데. 그러니까 막 뭐 반으로 내리고 3분의 1로 캐럴 막 그냥 덤핑하러 다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막 진짜 업소를 안 가리고서 막 6개, 7군데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뭐 그것도 이자만 해도 처음에는 막 200만 원 가까이 났어요. 한 달에? 사채가 막 아니 왜 빚을 졌어요? 갔다 그 와서. 처음에 그 뭐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. 참 그거 보면은 그 바깥 사람이 그러지만 부인은 영문도 모르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? 어? 불평 안 했어요? 와서 중얼중얼대고 이 미국 살았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왜 데리고 와서 고생이야. 그러니까 보통 집 같으면 부부싸움 좀 했을 것 같은데. 처음에는 뭐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. 각오는 하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또 이 둘째를 낳는데도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힘들었었고 거기다가 또 스타가 좋은 줄 알고 결혼한 부인이 근데 뭐 전혀 스타는 고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 빚도 서서히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다 가려가고 또 뭐 인천 쪽에 아파트도 미분양된 것도 하나 또 이렇게 분양도 받아서 또 이렇게 중도금도 내면서 이제 내 집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3년씩 이렇게 또 이사도 가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또 평수도 늘려가고 그런 재미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했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애가 지금 둘이죠? 많이 컸죠? 그렇죠. 5학년, 1학년 이렇게 아들, 딸. 이제 아범이네 아범이야. 응? 예. 아이고 참 예쁘죠 아이들 보니까. 예, 이제 뭐 이제 제가 행동 조심해야 될 정도로 컸어요. 저 키는 뭐 자기 엄마만큼 크니까 이제. 그게 어때요? 아버지로서 애들하고 많이 놀아줘요? 예, 그건 뭐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아주 요새 조금 바빠져서 그렇지 그 동안에 별로 안 바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뭐 비디오도 많이 찍어줬고 뭐 졸업식이니 입학식이니 무슨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다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남들이 이 용이 왜 저렇게 한가 이런 소리 들을 망정 제가 다 쫓아다니고 이렇게 아버지 노릇 톡톡히 잘하시네. 잘하고 있어요, 그렇잖아요. 그 간혹 보면 아빠가 일이 바빠서 아이들 그 무슨 유치원에서 뭐 무슨 자모해? 재롱잔치 뭐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런 거 가서 찍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거나 또 무슨 학예 발표회 이런 거 못 가고 운동회 못 가고 이런 게 사실 아빠들이 그때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?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 엄마가 있어야 될 때 있어주는 거, 아빠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 거, 그 이상의 더 필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런 아이들이 정서의 결핍이 없이 잘 커나가는데 네.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연예인이라든가 무슨 스포츠 스타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더 그게 안 된다. 안 되죠. 대중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사생활이 없는 거죠. 그런 이제 그런 만큼의 반대급부가 또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그런 감수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게 참 연예인들이 이제 참 스포츠 스타들이 참 아쉬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뭐 아이들 비디오도 다 촬영해주는 그런 아빠 이용 씨 집을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가봤습니다. 보실까요? 아이고 여기 너를 사랑하면서 말하지 못해 아이고 얘가 크네. 꼭인 여름밤 큰 아이입니까? 네, 그냥 어렸을 때죠. 잠시 못
이거 작은 애. 아이 그런가. 요새 새. 이거 미국인가요? 네, 이거는 얘는 미국에서 났습니다. 고개 숙이 이거는 담는다 그러는데 지금 사는 집하고 좀 옛날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. 네, 이건 이제 아주 옛날에. 약한 한이 있고 할미고 나의 사랑 이거는 이거 아버지. 이거 아버지 제 요건 몇 년 전? 이거는 이제 낳자마자였고요. 큰애 낳자마자. 네. 둘째가 난 이후로는 확실히 첫째보다 비디오 촬영 덜하게 되죠. 맞아. 참. 근데 왜 그 첫애 때는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이 비디오도 장만 억지로 해가지고 막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둘째 때는 이뻐는 더하면서 그런 건 덜하게 되는 건 왜 그래요? 게을러진 겁니까? 그러더라고요. 그건 왜 그래요, 선생님? 우리 박사님이 하시죠. 네,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려면 예. 사람은 뭐든지 첫째가 최고예요. 첫정이라는 거예요, 첫정. 근데 이뻐하는 거 보면 둘째를 더 이뻐하는 게 많던데. 처음에 할 땐 다 호기심에 별거 다 하지. 저번에 누가 나왔어? 애기 똥 싸는 것까지 이쁘대잖아. 그럼요. 밥 먹는데도 그냥 뭐. 다 그게- 치우고. 예, 예. 누가 그랬지? 저번에만 나와서 그러대. 근데 그 일반적으로 좀 그렇군요.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쁘기는 둘째를 더 이뻐하면서 맞아요. 이 찍어준 거는 첫째 때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봐요, 그런 거 있죠.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. 아니 저도 좀 그래요. 게을러져요 이상하게. 그래서 첫애 때는 참 모든 게 신기해서 사진도 다 찍고 그러더니 요새는 잘 안 해주는 게 그게 좀 그런 모양이에요. 각성을 해야죠 그래서. 그래 이제는 뭐 안정도 좀 됐고요.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미국 갔다가 또 살고 싶었던 나라 아닙니까? 그럼요. 네, 돌아온 거고 지금은 이제 무슨 시선이라든가 주변의 눈길이라든가 서로의 만남 관계라든가 또 새롭게 시작한 연예계에서의 사랑받는 정도 이런 건 어때요? 처음에는 그렇게 뭐 아까 택시 기사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였었고 뭐 처음에 이렇게 TV 잡히고 그랬었던 거 귀국하자마자도 조금 했어요. 근데 리허설까지 와서 막 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예고까지 다 냈는데도 중간에 도로 가라 그럴 적도 있었고요. 아이고 슬퍼라. 정말 말도 못해요. 그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라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방송국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나 확실하게 얘기해 줘라. 나 도로 돌려보내지 말아라.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가서 녹화 바로 전날 또 취소를 시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근래 들어가지고는 뭐 제가 한참 때 그 같이 나가던 연예인들 있잖아요. 네. 뭐 같이 한참 잘 나가던 그 연예인들 보다도 제가 오히려 방송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요. 뭐 그게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또 히트곡이 더 늘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열심히 했었던 거는 틀림없어요. 뭐 아까 신바람 노래방 30km 얘기도 했지만 네. 열심히 사다 보니까 참 이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참 철이 있는 대로 들었어. 정말 아범이야. 그거 보면 참 두 애기 이름이 뭐죠? 우기하고 우기하고 이욱하고 이혜리. 해리. 예. 근데 걔네들 보면서 아까도 그 비디오 촬영하고 그런 거 이렇게 해주면서 또 생각나는 아이가 있죠. 따님. 예. 걔도 이렇게 생각이 나죠. 똑같이 뭐. 걔가 지금 이제 많이 됐을 거려. 중학교 들어갔을 거려. 벌써 중3이죠. 예, 잘 크고 있고. 이건 뭐 지금은 뭐 사실 토크쇼도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군데서 들어왔었는데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제가 방송에 나와갖고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에 저쪽에 다 그렇기도 하고요. 또 이제
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그랬어요. 뭐 여러 번 거절하고 그러다가 뭐 진짜 엄영란 이택님이 사랑방은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좀 있더라고. 그래서 제가 뭐 이 잘난 척이 아니라 그래서 승낙을 하고서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자식이니까 이제 보고 싶어지고 그것도 걔가 이제 이성도 알 나이가 되니까 점점 이제 혹시 아빠를 이해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. 그래서 봤어요 한번? 근래는 뭐 거의 뭐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게 나은데 사실은 보긴 봤죠. 어때요 보니까? 먼 발치에서 봤어요? 그냥 거의 숨어보고 그런 겁니다. 이 체육 시간 같은 거 시간표 알아내고 또 이제 지금 무슨 예술 학교에 다니니까 그 제가 어디 뭐 열린 음악회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프로에 나가서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사람이 그 딸의 선생님하고도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황도 그때 또 물어보고 때가 있죠. 그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라는 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짬짬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식 커가는 어떤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을 때 참 그럴 적에 그 이용 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하여튼 언젠가는 보겠죠, 그죠? 만나겠죠. 뭐 주변에서 위로의 말로 다 애 크면은 아빠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위안이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데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할 때가 이건 뭐 어떤 때는 통곡을 하고 울어도 그 안 풀릴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. 그 문제. 그래 참 그거 보면 이령 씨는 또 그런 거 보면 또 한쪽 부인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 부인이 싫어하나 안 싫어하나도 또 눈치를 봐야 되고 보통 여자들 같으면은 왜 그건 가서 봐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마음 다치는 그런 수도 있는데 어때요? 지금 애기 엄마는 다 이해하시죠? 이해보다도 너무 놀란 거는요. 한 얼마 몇 달 됐는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. 지금 5학년이니까 뭐 이제 뭐 조금 뭐라고 할까 철이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좀 알잖아요. 세상 돌아가는 거.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도 있을 거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막 아들 앞에서 식은땀이 나요. 식은땀 나죠. 네, 그래서 가가지고 집사람 보러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언젠가나 알려질 얘기니까 자기가 다시 이렇게 이 얘기 이렇저 얘기를 다 해줬대요. 뭐 그럴 때 제가 이거 참 어떻게 갑자기 다시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육아 비디오라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우기는 4집까지 있고 혜리는 3집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비디오로 찍어서 그렇죠. 자라나는 과정. 그렇죠. 8mm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그 어느 날 이렇게 우리 혜리 이번에 입학식 때 지금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그거 테이프를 정리하고 3집을 빼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또 있어요. 그거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 하나지만 이제 리나 육아 그 테이블 그 1집 딱 해갖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걸 들고서 거기 빈 테이프로 놔둘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또 찍어도 놓고 또 저도 직접 찍기도 하고 사람 시켜서 찍어도 보고 보고 싶을 때 그거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 부인은 이민을 일찍 가셨던 분입니까? 미국에? 네,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 아주 어릴 때 가셨군요. 네, 가가지고 뭐 거의 뭐 미국
신혼여행 갔는데 잠꼬대를 영어로 하더라고요. 어느 어려서 갔습니까? 네, 맞아요. 자, 그 부인 모습 궁금하시죠? 저희가 화면에 말씀도 함께 담아왔습니다. 같이 보시죠. 남편을 사랑하니까 또 몰랐었던 일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. 전혀 그렇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고 또 처음에 와서는 힘들었어도 열심히 일해서 아주 깍쟁이에요.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. 그래서 남들이 사치도 안 부리고 참 가정적이고 날더러 어쩌면 그렇게 사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애기 아빠가 그만큼 알뜰히 쓰니까 저도 같이 알뜰히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씩 집 늘려나면서 지금은 뭐 우리 네 식구 살기에 불편 없는 집에 또 아빠 음악실에 그냥 행복해요. 모든 게 예민해요. 그래서 자기 일은 충실히 맡은 바 잘하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선 모든 게 완벽하니까 가끔 좀 그거 보조 맞추는 게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글쎄요. 곰보다는 여우가 낫다고 그게 남편한테도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모든 게 섬세하니까 그만큼 가정에도 아이들이나 저한테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잘해주세요. 무대에서 많은 환호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가창력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 볼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좀 더 넓게 예민한 것도 좋지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모든 걸 받아줬으면 본인 활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요. 참 착하다. 그 부분 참 저렇게 부인이 안심할 수 있게끔 모든 면을 다 열심히 해줬다는 게 참 저렇게 한눈에 보이네요. 자, 이택민 씨, 예. 마무리 한 말씀. 뭐 쌤이 마무리하시면 돼요. 예.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박수 보내주십시오. 아유.